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이 사주를 퀴즈로 냈었는데, 아이고, 이거 설명하려고 이틀, 3일을 기다리다가 오늘에서 하네요. 자, 이거 자평진전에 나온 애운인데, 설하고 평주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갈참정이라는 사주는 임수가 신자에 득기했고, 시에 정관이 있고, 일지에 인수가 있어 신왕하니, 재관이 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재성이 엄청 강한데 이렇게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서 그래서 참정에 올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재관이 있으니 일간은 신강해야 된다. 신강한다는 조건은 인수, 비겁 이런 공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강해야만 되는 이유는 신강해야 정관, 편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편관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일간이 무기력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수학 같은 셈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자, 그러면 기준이 뭐지? 기준? 일간을 기준으로 한 거야. 편관이라는 것도 신왕해야 된다는 것도 몽땅 다 누구를 기준으로 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한 거다. 일간을. 그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좀 키워봅시다. 이 사주는 분명하게 재성이 이렇게 잔뜩 있어요. 재성이 잔뜩 있으니까 이 재성을 감당하려면 일간이 강해야 되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을묘까지 있네. 그러면 재생관으로 일간이 버벅거리기 쉽네. 그런데 다행히 일지에 오화가 있어서 일간을 생조하니 일간이 재와 관을 여기 재성과 관성을 취한다. 이런 식의 마인드야. 그럼 뭘 기준으로 했지? 일간을 기준으로 한 거야. 일간이 무조건 재관을 감당하려면 강해야 되는 거. 그렇다고 이 구조가 강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해석을 이렇게 하면 할 말도 없어. 임자자가 신금까지 있어서 식신이 생재하야 좌우충하니 오화가 박살이 나버렸다. 그래서 제다 신약의 재생관살까지 하니 무기력하여 별 볼 일 없는 사주다. 근데 운이 좋게 초년에 목화로 흘러서 버텨서 그래도 뭐 하위직 공무원 정도는 했겠네. 뭐 이런 식의 통변을 해도 할 말이 없다. 왜냐? 그렇잖아. 오화가 임자의 충을 맡고 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할 거야? 아닌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인, 뭐 병호, 뭐 이렇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오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이해라도 하지. 그런데 오가 있고 좌우충을 하고 있고 울면은 울면대로 따로 무토를 공격하고 있고 할 말 없지. 그런데도 이제 설명이 어쩌고 뿌리가 깊은 나 어쩌고 재생관 물리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로 그런가 보네. 이런 인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사주가 짠 하고 나타나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특히 이제 한번 봐봅시다. 컴온. 자 이제 이런 사주를 보면 원래 아까 그 사주랑 비슷해요. 그죠? 뭐지? 재성. 여기는 상관. 아까는 식신이었고 여기도 재성이었죠. 그죠? 그리고 근데 여기 오화가 있었잖아.
오화가 있었는데 오화 덕분으로 공직에 올랐단 말이야. 근데 을묘도 똑같네. 을래? 그런데 여기에 자수네. 와, 이건 종격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근데 분명한 거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아, 종격인가비요. 그러면 뭐의 재관 종격이요? 근데 재관을 종격을 깨는 신유 경신의 박살이네. 원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데 그것도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데 할 말이 없어. 전격도 안 되네. 아, 그러면 뭐야? 극신약한 사주도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나? 이런 식의 아, 재밌죠. 이런 식의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이게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일간이 강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의 깊숙이 이런 습성에 깊숙이 빠져 있다고. 근데 만약에 아까 그 사주나 이 사주를 기준점을 확 바꿔서 일간이 아니라 월지를 기준으로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계속 떠들지만 해월에 아까 그는 임자였죠. 우리 둘 다 한꺼번에 봐봅시다. 자, 여기 임자였는데 여기는 아까는 신금이었어요. 그죠? 자, 자월 해월에는 뭘 해야 되냐면 월지에서는 해월이라는 곳에서 자월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술해, 계속 설명했지만 술해, 정신이 이 씨 발라먹을 시종자가 해수에 풀어진 다음에 자수에서 뻥 터져가지고 결론적으로 인을 만들어내요. 이게 뭐라고? 금생수 생목 금수목 흐름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쪽에 얘들이 원하는 거는 뭐다? 해수와 자수에서 원하는 거는 당연히 금기를 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금기가 없다 그러면 이 목기가 뭐다? 씨 없는 수박이요. 쉽게 말하면 부모 없는 자식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존재감이 없는 거야. 사주팔자에 그대로 통변해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고.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일간의 신강약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일간을 먼저 보지만 월지 시공의 입장에서는 해수와 자수를 봐요. 그럼 얘들이 뭘 원하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처음으로는 시종자가 필요해. 아까 임자에 신이 있었고 이사주는 계유에 유금이 있네. 시종자가 확실하게 있어. 시종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많은 수기는 어떻게 된다? 절대로 방탕하지 않는다. 물은 기본적으로 유동의 속성, 흐르는 속성을 갖고 있다. 유동의 속성을. 그 유동의 속성은 다른 말로 정착을 싫어해. 그러니까 임신자진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들어가서 버티지 못해. 왜? 간섭받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거든. 그러니 수기의 속성이 그래서 그렇다고. 수기는 나는 흘러갈 거야. 그러니까 개인 장사 사업이나 어울리지 교육 공직 조직 이런 게 안 어울린대. 깍두기 조직은 괜찮지.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금이 딱 보충됐다 그러면 갑자기 물들이 의젓해지면서 아이를 잉태한 어미처럼 안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안정된 모습이라니까. 안정된.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된이야. 이건 뭐냐면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 박사학위 후 이 물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뭐가? 계라는 게. 훗날에 인연이 되는 사람 이 강의를 봤다 그러면 계유년 계해월에 태어나면 부모와 자식이 총명하겠구나. 이 정도 눈치는 까야지. 그죠?
나 이렇게 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를 봐야지. 그래 보니까 무일간이네. 아까도 무일간이었죠, 그죠? 아까는 신이었죠, 그죠? 여기가 임자였고. 그런데 일간은 무토로 똑같았어요. 그러면 해월의 무토가 뭐 하지? 아직은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간목이 나와야 되고 을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무게 이렇게 하네. 무게합을 해서 무게합 화 이러잖아요. 해월에 무슨 화가 나오냐고. 그냥 화기를 발산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발산 노력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거야. 왜냐하면 무토는 정화를 품었기 때문에, 개수는 발산하기 때문에, 무토에는 이 정화 열기를 품었기 때문에 무게합으로 발산하면 이게 이제 수기가 분산되는 거라고. 그럼 무게합이 왜 이렇게 하지? 을묘를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무토의 가치는, 자 보자고. 무토의 가치는 개수랑 합을 한 다음에 을묘가 있으니까 을개무 삼자로 봄날처럼 이렇게 흐름이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그럼 봐보자고. 이 각각의 글자들이 쓰임이 있나 없나를 봐봐요. 자, 유금 시종자는 수기가 있어야 돼. 여기 있네. 그럼 풀어졌네. 안정됐네. 해수가 뻥 터져 응축되다가 빅뱅으로 뻥 터졌네. 무게합을 해서 발산 에너지를 만들 여건이 마련됐네. 그렇다면 무게합을 했으니까 을묘가 을개무로 삼자조합으로 목의 성장을 촉진하네. 각 글자들이 다 쓰임이 있는 거야. 자빠져 노는 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사주 팔자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열심히 움직이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뽐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거라고. 자, 아까 그 갈참정 사주를 다시 봐봅시다. 여기 신이 있죠, 신이. 아까는 유금이었고요. 그럼 다른 점은 뭐냐면 사계도에서 신금은 여름에 있어요. 유금은 가을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신금이 유금으로 되려고 그러면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병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화가 있어야 돼. 그런데 유금은 이미 내부에 병정을 머금은 거야. 빛과 열을 머금은 상태라고. 그래서 유술해로 바로 어디로 가면 된다? 수기로 퐁당 빠지면 돼. 근데 신금은 반드시 화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야만 썩지 않고 수기에 풀어져. 만약에 화기가 없잖아? 그러면 신금은 신해 이런 식으로 썩어버린다고. 이 신금의 체성 자체가 변질돼 버려. 그러니까 여름 과일에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썩어버려. 그래서 병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유금은 해수에 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수로 이렇게 폭발한다고. 그러니 신금이 있다는 거는 계유와 임신의 차이점은 그럼 뭐지? 어느 게 더 빠르지? 당연히 계유가 풀리는 게 빠르지. 임신의 신금은 뭐다? 한 단계 더 가공을 거쳐야 돼. 어떤 가공을 거친다고? 병정의 가공을 거쳐야 된다고. 그런데 병정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신금은 어떻게 돼? 썩는다. 그런데 보니까 오화가 있는 거야. 이 오화가 비록 충울하지만 오화가 사주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작용을 한다고. 물론 여기 38, 45세 요 사이에 그 작용이 더 극대화되겠죠. 그죠? 대운을 보니 뭐 이런 것도 괜찮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오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오화가 신금을 자극하고 임수에 풀어지고 이렇게 이런 을개무로 이런 식으로
그 목의 을목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무토는 뭐지?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두 사주는 을묘를 무토 위에 터전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공직에 대한 공직을 요구하는 교육 공직을 요구하는 흐름이야. 그것을 완성하고자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런데 다른 거는 계유는 바로 풀어지고 임시는 오화가 있어야 신금 열기를 자극하여 임수에 풀어지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도 동일한 것 같아도 당연히 틀리는 거야. 글자 하나에 따라서 활용한 에너지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십신생극 타령을 하는 사람들은 십신생극 타령을 하면 재성이 뭐 노출돼서 어쩌고 저쩌고 뭔 생뚱맞은 잔뜩 설명을 한 다음에 오화가 신강하게 만들어서 재관을 취한다. 아니 여기서 무슨 이 뒤지게 처맞고 있구만. 충으로 뒤지게 처맞고 있는데 무슨 재관을 취하냐고. 또 그런데 또 이 아래 사주는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이게 종격이요? 그런데도 아이고 이랬는데도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 박사하게 대학 총장 했대잖아. 정신 차려야 돼요.